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방위사업청이 7조 원 규모의 KDDX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HD현대에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식 입찰 없이 수의계약에 의해서요. 그러나 분명히 수의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도 방위사업법에는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불법은 아닙니다만 이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사업은 관련되는 사람과 관련되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으로 심지어는 지역 경제와도 큰 연관이 있어서 정치권까지 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결정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식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현대에 이 사업을 준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는 없고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는 소송을 걸 것이고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에도 속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하나는 지금 방사청의 말을 듣지 않고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 방사청이 현대와 공동으로 진출하라는 공고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진출하기로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국가의 수상함 수출에서도 현대와 공동으로 진출하지 않고 같은 모델을 현대와 경쟁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몇 국가에서 똑같은 모델의 전투함을 하나와 현대가 별도로 그 국가에 제안을 해서 서로 제살값 까먹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방사청에 밑보인 건 분명한 사실이나 그러나 KDDX 사업은 규모가 너무 큰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 경제와 정치권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화가 밉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방사청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혼란이 발생할지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봐야 하고 지금 이 내용도 원래 영상에는 없던 내용을 영상을 만들다가 급하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원래 오늘 이야기하려 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 했던 이야기는 한화의 타이곤 장갑차의 사우디 수출 문제와 그리고 이 타이곤 장갑차를 활용한 차륜형 자주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타이곤은 과거 우리나라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경쟁하던 한화의 차륜형 장갑차 모델을 발전시킨 장갑차로 이미 타이곤은 사우디에 수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천무다련장을 수출하면서 타이곤을 사격지휘 장갑차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이곤 장갑차는 사우디의 사막지형에서 아주 훌륭한 기동성과 높은 신뢰성을 선보이면서 잘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 군에서 1225대에 달하는 장갑차를 도입하는 신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에서의 타이곤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한화는 이 사업에 도전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규모인 이유는 사우디가 1225대에 달하는 차륜형 장갑차를 전부 병력 수송용으로 도입하려 하는 게 아니라 중기관포 탑재형이나 대전차 공격형 그리고 구급형까지 여러 가지 파생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걸 봐서는 로템도 이 사업에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템의 차륜형 장갑차는 이미 다양한 파생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로템과 달리 한화가 사우디에 수출한 타이곤은 6/6형 차륜형 장갑차로 지금 사우디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뢰 방어 능력도 지금의 타이곤은 레벨 3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요구하는 레벨 4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는 타이곤의 레벨 4의 지뢰 방어 능력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화는 지뢰 방어력 레벨 4와 8/8의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화는 타이곤 E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한화가 자체적인 예산으로만 개발할 수는 없고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예산을 신청할 거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기 수출을 위해서 수출용 무기를 개조 개발을 하는 자금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에는 사업 하나당 최대 100억 정도로 예산이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총 사업비 500억 미만의 사업을 중소기업은 최대 375억까지 지원이 되고 대기업은 최대 2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화는 50%의 자금은 본인들이 내고 나머지 50%는 이 자금을 받아서 개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사업에 선정되어서 한화가 자금을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신청하는 모든 사업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화의 사업이 탈락해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에서는 서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채택이 안 되어서 탈락한다고 해도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타이곤 EX를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우디의 사업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화가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륜형 자주포의 개발을 위해서는 8/8의 차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한화는 독일의 RCH155와 거의 흡사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K9이라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궤도형 자주포를 보유한 한화가 왜 155mm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건 지금 세계적 흐름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과거 같으면 새로운 전략 전술이 나온다고 해도 새로운 전략 전술이 확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략 전술이 나오면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증명이 되고 그럼 각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전략 전술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차륜형 자주포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RCH155가 독일군에게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차륜형 자주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가벼운 무게로 항공기에 실어서 궤도형에 비해서 빠른 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차륜형 자주포의 장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RCH155는 오히려 궤도형에 비해서 항공기 수송에 더 적합하지 않은 자주포입니다. 무게도 39톤이나 나가고 박서 차륜형 장갑차에 올려서 높이도 많이 높습니다. 높이가 3.6m를 초과해서 우리 K9에 비해서도 30cm 이상 높고 독일의 PGH-2000에 비해서도 20cm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수송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철도 수송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토 표준 철도 운송 규격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을 때 KMW는 독일군의 RCH155를 제안했지만 독일군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그냥 PGH-2000이나 다시 만들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공격으로부터 프랑스의 캐사르가 아주 높은 생존성을 보였고요. 캐사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서 운용하는 다른 차륜형 자주포도 아주 높은 생존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는 캐사르 말고도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도 공급되었고 아처 자주포도 높은 생존성을 보이는 건 물론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투 S-22 보우다나 차륜형 자주포마저도 상당히 높은 생존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 이야기는 지난 5월경에 있었던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 육군 미래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레이니 장군의 발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니 장군의 발표는 육군 포병 현대화 연구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고요. 이 연구는 결론은 미국의 58구 경장 자주포의 실패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이고 이번 청문회도 그런 목적의 청문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 레이니 장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잦은 무인기 공격에도 불구하고 캐사르 자주포는 10% 미만의 손실률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이니 장군의 말에 의하면 이동식 포병대를 강조하는 것은 포병대가 발각되거나 파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이니 장군은 2021년부터 미군은 스트라이커 여단을 위해서 외국의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저도 놀라웠던 게 결론은 미국은 이미 스트라이커 여단을 위해서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갑 여단을 위해서는 역시 그래도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는 우리 K9이나 M109-52 같은 궤도형 자주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인데요. 그런데 스트라이커 여단 말고도 중장갑 여단에도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높은 전술기동력으로 사격하고 움직이는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가 적의 무인기 공격에서 가장 잘 살아남음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전술은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전술은 이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조차도 독일로부터 RCH155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에 독일 정부가 2027년까지 RCH155를 36대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초로 독일군보다도 그리고 영국군보다도 가장 빨리 RCH155를 인도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차륜형 자주포의 효용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현존하는 차륜형 자주포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다는 RCH155를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우선 보급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화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몇몇 분들 이야기처럼 우리 K9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자주포이고, 그러니 앞으로도 무조건 잘 팔릴 거라고 팔짱만 끼고 있을까요? 하나로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한화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8/8의 차대를 가지는 타이곤 EX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화는 정부 지원이 없다고 해도 사우디 수출과 차륜형 자주포 개발을 위해서 자체적인 예산으로라도 8/8의 타이곤 EX를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선 차륜형 자주포는 우리나라군에서는 아무런 소요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군에 포병되는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배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육군은 천무다련장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RCH-155를 설명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차륜형 자주포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새로운 교리에 가장 적합하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포병 무기는 천무다련장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유로사토리에서도 독일의 라인메탈은 우리 천무와 비슷한 새로운 다련장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알려지기로는 그 다련장은 근 1년 만에 개발된 다련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급하게 개발된 다련장이라는 것입니다. 라인메탈이 이리 급하게 천무와 기능적으로 완전히 겹치는 다련장을 선보인 건 그만큼 천무가 현대전에 적합하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략 350대 천무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지금 육군 내에서는 천무의 추가 도입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무의 도입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천무라는 시스템은 그 탄약 가격까지 하면 엄청난 고가의 포병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이 천무를 추가 도입하는 동안에는 다른 포병 전력을 확충할 여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 육군 입장에서는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보다도 천무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현대전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굳이 차륜형 자주포를 별도로 또 도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출을 해야 하는 한화 입장은 그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한화는 과거 레드백을 개발했던 것처럼 우리 군의 소요와는 상관없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도 독일의 RCH-155처럼 차륜형 장갑차에 포탑을 올리는 포탑형 자주포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포탑형 자주포를 개발한다면 그냥 타이곤 EX에 새로 개발한 K9A2에 포탑을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개발하려는 건 독일의 RCH-155와 마찬가지로 완전 무인 포탑의 포탑형 자주포이고 물론 K9A2의 포탑도 무인으로 사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K9A2의 포탑에는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장전장치에 작동 오류가 있으면 이 2명의 승무원이 이 오류를 바로 잡아줄 수가 있지만 RCH-155같이 완전히 무인화된 포탑은 K9A2보다 훨씬 높은 작동 신뢰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작동 신뢰성을 완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작동 신뢰성이 있는 자동화 포탑은 아직 개발이 구체화되지 않은 K9A3에서나 나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 개발은 상당히 높은 개발 난이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찌되었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그리고 차륜형 자주포가 무인기를 피하기 위해서 쏘고 이동하고 또 쏘고 이동하는 새로운 전략 전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새로운 전술이 나온다고 해도 그 전술이 확산되는 데는 보통은 수십 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차륜형 자주포를 활용한 새로운 포병 전술은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 전술이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퍼지는 건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실로 놀랍다는 소리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화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앞으로도 자주포의 수출을 위해서는 RCH-155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할 필요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의 개발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고 아직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차륜형 자주포가 실제로 개발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번 경우는 레드백과도 상당히 다릅니다. 레드백은 이미 있는 기술의 조합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기술은 전부 해외의 장비 도입으로 해결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한화가 새로 개발하겠다는 차륜형 자주포는 레드백처럼 우리 군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개발 위험도도 상당히 높은 사업이고요. 이걸 군의 요청도 없이 한화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한화가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할까요? 그리고 이 자주포가 한화의 뜻대로 독일의 RCH155를 뛰어넘어서 세계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한화의 이런 높은 도전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화의 도전이 성공을 해서 우리 한화가 세계 최강의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해 내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